미래, 인류는 우주 개척을 시작했고 인구의 70%가 지구를 떠나기 시작했다. 주인공 하루토는 친구들의 등살에 밀려 운동장 사용권을 걸고 빵먹기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하지만 실패해서 비난을 받았다. 수업 시간에 하루토는 몇몇 친구들과 수업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를 나눴다. 누군가 군사연합 세력이 자신들의 중립국을 침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들 학생이라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누군가 하루토에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하라고 조언했다. 그가 좋아하는 소녀 쇼코는 하루토가 훔쳐보는 것을 눈치채고 다가와 따져 물었다. 그녀는 하루토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말을 걸 핑계를 찾아야 했다. 그날 학교에 전학생들이 왔는데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스파이인 듯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평범한 학생인 척기를 물었다. 그들은 우연히 하루토가 쇼코와 함께 청소할 빗자루를 가지러 가는 것을 보았다. 백발의 남자는 하루토가 경쟁할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하루토에게 달려가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중간하게 노력하는 놈들은 쓰레기일 뿐이다. 이 남자 때문에 하루토는 친구들과 함께 신사를 청소하러 갔을 때 쇼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굳게 결심했다. 한편 그 스파이들은 학교의 최고 기밀구역에 잠입했다. 그들은 기지에 보고했고 기지에서는 즉시 군대를 파견해 작전을 시작했다. 하루토가 고백하려던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하늘에는 로봇이 날아다녔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훈련이라고만 여겼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닥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군대는 신속히 출동했지만 방비가 부족했고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연구원들이 그들의 특별한 로봇을 출격시키려 할 때 스파이들이 공격해와서 그들은 로봇을 지상으로 올리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때 하루토와 친구들이 지나갔고 쇼코는 사람을 구하려다 미사일에 맞아 죽고 말았다. 하루토는 충격에 빠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지만 눈앞의 적에 대한 분노로 하루토는 그 로봇에 올라탔다. 그것은 당시 가장 진보된 로봇이었고 그는 복수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정식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되어 표적이 되었다. 로봇을 기동하기도 전에 적이 계속 공격해와서 로봇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발 남자와 쇼코가 했던 전력을 다하라는 말을 떠올리고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로봇과 동기화했다. 혼자서 날아올라 훈련받은 병사들인 적 로봇 부대를 전부 처리해버렸다. 적 지휘관은 자신의 병사들이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직접 나섰다가 하루토의 힘과 속도에 압도당했다. 하루토는 단 몇 탄 만에 그의 로봇을 베어버리고 그를 저 세상으로 보냈다. 하루토의 사건은 인터넷에 널리 퍼졌고 그는 전교생에게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여겨졌다. 모두가 그가 고등학생이면서 국가의 비밀 병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의 친구 신청은 수십만 건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쇼코가 더 이상 축하해줄 수 없었기에 그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하루토는 다시 그 백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어중간한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내 말이 맞았으니 비웃고 싶으면 비웃으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가와서 자신이 스파이라는 신분을 밝히고는 칼을 꺼내 하루토의 심장을 그대로 찔렀다. 확인 사살을 위해 그는 총까지 쐈다. 두 발을 더 쏘고는 자신이 또다시 하루토를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가 로봇에 오르려던 순간 갑자기 얼굴에 붉은 두 줄이 생긴 하루토가 벌떡 일어나 그의 목을 물었다. 여전히 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다른 스파이들이 로봇을 차지하러 왔을 때 정신을 차린 백발의 청년이 반격했다. 그는 대장의 눈을 정통으로 쏘고 친구들을 이끌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아래로 내려온 그는 자신이 하루토라고 말했다. 왜 이 몸에 들어왔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정말로 하루토였다. 중립국의 전국토를 완전히 장악했다. 정부 또한 무조건 항복했고 대륙 측은 이곳이 이제부터 자신들의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하루토는 자신이 진짜 하루토임을 증명했지만 전투 기술은 모두 이 몸의 것이었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따를 뿐이었다. 그는 다시 로봇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계속 싸우고 싶어 했다. 모든 적군을 쓸어버리고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대륙 측은 하루토가 깃든 몸의 주인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코드네임은 에렐프였고 그가 쏜 자의 코드네임은 A였다. 적이 에렐프의 배신 소식을 듣자마자 하루토는 그 몸으로 그들을 찾아가 로봇을 되찾기 위해 주저없이 총을 쏴 죽였다. 친구들은 막 훔친 헬리콥터로 그를 로봇 근처로 데려다 주었고 그는 뛰어내렸다. 그는 그곳의 연구원들을 모두 쫓아내고 자신의 원래 몸을 되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와 그의 여자친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우고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녀는 하루토의 손발을 묶고 그가 원래 몸을 물게 했다. 하루토는 돌아왔고 에렐프도 몸을 되찾았지만 묶여 있었다. 하루토는 로봇을 기동시켜 소탕을 시작했다. 그는 적 함선으로 날아가 공격을 시작했지만 적이 함선을 기울여 그를 바다로 떨어뜨렸다. 그는 조종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했고 에렐프는 그가 초보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바다 아래 우주 정거장으로 똑바로 떨어져 행성 밖으로 나갔다. 우주로 나가자 발을 디딜 곳이 없어 더욱 당황했다. 적은 이곳에 병력을 집중시켰고 재빨리 하루토를 향해 발포했다. 그와 친구는 한동안 더듬거리다 로봇의 가속 능력을 활성화하고 돌진의 잡병들을 베어버렸다. 하지만 적도 진지하게 임하며 최강의 무기까지 투입했다. 에렐프는 스스로 족쇄를 풀고 그에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적이 이 최신 무기를 발사했다. 에렐프는 이 공격 패턴을 보고 저쪽의 조종사가 A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에렐프에게 배신당해 한쪽 눈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분해하고 있었다. 에렐프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루토에게 항복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A는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공격했다. 다른 놈인 큐도 전투에 참여해 하루토는 2대1의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쇼코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지하에 갇혀 있었다. 그가 돌아가려던 순간 총알에 맞아 엔진이 멈춰버렸다. 에렐프는 자신이 기절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하루토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옷은 찢어졌지만 상처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지금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루토를 돕기로 결심했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그는 하루토에게 이 수치가 한계를 넘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로봇이 과열되었지만 하루토는 오히려 검을 꺼내 코어에 꽂아 검 전체를 강화하고 A의 로봇에게 일격을 날렸다. 그의 로봇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게다가 제3세력이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해지자 에렐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하루토를 죽였는데도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하루토 자신도 몰랐으니 대답할 길이 없었다.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에렐프는 연행되었다. 그는 쇼코를 다시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지만 다시 생각하고는 그저 그녀가 입은 셔츠가 너무 촌스럽다고 말하고는 도망칠 핑계를 댔다. 친구가 쫓아와 정말 괜찮겠냐고 묻자 하루토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 후 인구의 70%가 우주로 이주해 살게 된 시대에 세계는 세 세력으로 나뉘었다. 세력은 무역 협정을 통해 강해진 아루스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는 두 초강대국의 그늘에 있는 중립국 지오르다. 이곳은 도르시아의 공격을 받아 혼란에 빠지기 전까지는 평화로웠다. 현재로 돌아와서 에렐프는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의 신분을 알게 된 조사관들은 더욱 경계하는 듯했다. 에렐프는 연행되기 전 하루토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었다. 그 후 모든 학생은 아루스군에 의해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결지로 이송되어 잠시 머물게 되었다. 하루토는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관들은 몇 년 전 에렐프가 혼자서 수천 명의 군대를 상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그들은 에렐프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수준의 높은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군의 무기를 직접 접하는 동안 쇼코는 하루토와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때 하루토는 3명의 친구에게 전체적인 검사를 받고 있었다. 피 묻은 자국을 보니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상처가 즉시 아물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실험용쥐가 될 뿐이었다.
그는 갑자기 본능에 지배당해 가장 친한 친구를 공격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한 소녀가 찾아와 피가로 상원의원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밤에 피가로를 만났을 때 피가로는 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모두가 너의 안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넌 세상에 네가 아직 살아있고 아루스군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리려 댓글을 남겼다. 세상은 즉시 반응했고 모두가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온 세상이 널 알게 된 것이다. 혼자서 도르시아 군 전체에 맞서 싸우고도 무사히 돌아온 영웅으로 말이다. 심지어 유명인들까지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피가로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을 청했을 때 그에게는 도망치든 싸우든 그건 모두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목숨을 잃었을 때만 지는 거니까 망설이지 말고 도망치라고 했다. 그때 에렐프는 의자에서 나사를 풀어 조명을 깨뜨렸고 깨진 유리로 눈을 부시게 했다. 그리고 총을 빼앗아 탈출했다. 도르시아는 어떻게든 로봇을 탈취하기 위해 아드라이의 부대를 공격 보냈다. 하루토가 조종하는 로봇을 말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에렐프를 잡아 신문하라고 했다. 하루토는 군과 함께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해 방송을 했다. 학생들이 배에 올라 안전한 곳으로 떠나도록 말이다. 학교에 남은 사람들도 모두 대피하라는 방송이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분홍 머리의 해커 소녀였다. 하루토는 방송을 하다가 이 스피커가 에렐프가 말했던 힌트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가 빠져나가고 있을 때 군은 그제야 그의 탈출 사실을 알았다. 그는 별명이 1인 군대였기에 완전 무장한 200명이 와도 그를 어쩔 수 없었다. 그의 재능은 특별하지만 그래도 하루토를 경계해야 했다. 한편 하루토는 학교에 들어가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서 떠나라고 했다. 쇼코는 학교에 아직 사람이 있는 걸 봤지만 하루토가 아니어서 확인하러 달려 들어갔다. 아루스 군은 계획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렐프가 아직 안에 돌아다니는 걸 무시하고 함선을 착륙시켰다. 하루토는 계속 확인을 하다가 라이조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는 복수를 위해 하루토에게서 로봇을 빼앗고 싶어 했다. 쇼코는 다시 안으로 들어간 뒤 학교에서 우연히 해커 소녀가 숨어있는 곳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밖에 함선이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접근했다. 그때 에렐프가 함선 전체의 시야를 가려 착륙 지점에 충돌하게 만들었고 힌트대로 다시 진동이 일어났다. 에렐프가 준 두 번째 힌트였다. 학생들은 에렐프 때문에 계획대로 떠날 수 없게 되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학생들을 진정시켰다. 한편 하루토는 세 번째 힌트가 시간에 관한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이란 걸 깨달았다. 에렐프는 어느새 하루토 바로 등 뒤에 와 있었다. 하루토에게 자신과 계약을 맺어 도르시아의 혁명을 일으키자고 했다. 그때 아루스 정부는 지오르가 만든 그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제작하는데 반년만 버티면 승리는 확실했다. 다시 에렐프와 하루토에게 돌아와서 에렐프는 자신이 만들 전 세계의 근간을 바꿀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했다. 하루토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보다 5년은 빨리 끝낼 수 있었다. 물론 에렐프는 보답으로 학교와 하루토가 가장 아끼는 소녀를 구해주겠다고 했다. 한편 쇼코는 해커 소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는 극도의 내향인이었다. 쇼코가 자신을 발견하자 그녀는 패닉에 빠져 쇼코를 쫓아내며 이곳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에렐프는 하루토에게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면 네 손은 반드시 피를 묻혀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하루토는 자신의 로봇이 피가로에게 끌려오는 것을 봤다. 에렐프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싶다면 자신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언처럼 예측할 수 있으니 믿을지 말지는 하루토가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는 하루토 자신을 구하는 것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루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도망쳤다. 그가 피가로를 찾아 달려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의 로봇을 조종하게 하고 있었다. 하루토는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 조종을 시도한 파일럿은 자멸하고 말았다. 적의 전함도 이곳을 공격해왔기에 피가로는 학생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탈출로를 찾기로 했다. 쇼코는 해커 소녀가 있는 곳에서 이 말을 우연히 엿들었다. 한편 하루토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고 저항하려 했다. 그는 병사의 손을 물어
몸을 빼앗으려 했지만 피부에만 닿아서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쇼코는 방금 들은 것을 모두에게 알리려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해커 소녀에 대해 말할 수 없어서 참아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옷을 벗어서라도 그들의 말을 듣게 하려 했다. 그 후 일행은 피가로가 주둔하고 있는 건물로 향했다. 모두가 병사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쇼코의 친구들은 환풍구를 통해 잠입해 하루토가 갇힌 곳을 찾아냈다. 그를 풀어주고 밖으로 달려나가 피가로가 그들을 버릴 생각이었다는 걸 알렸다. 라이조가 차를 막아서자 피가로는 태도를 바꿔 경고사격을 했다. 하루토의 로봇도 실려가고 있어서 그는 되찾으려 뒤쫓아갔다. 그는 병사들에게 가로막혔지만 한 명을 밀어넘어뜨린 뒤 물어서 조종해 남은 한 명을 쫓아냈다. 그는 로봇을 되찾고 아루스 군에게 모든 무기를 내리라고 했다. 무기를 내리게 했다. 에렐프가 나서서 이곳이 도르시아 군에게 포위되었으니 조만간 그들 모두와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알렸다. 에렐프는 하루토에게 자신을 믿으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쇼코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나서서 적이 되는 누구와도 싸우겠다고 선포했다. 그녀는 도르시아에게 이렇게 위협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그들이 지오르 국민을 건드리면 로봇을 아루스에게 연구용으로 넘길 것이고 아루스는 그들과 동맹을 맺어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로봇을 도르시아에게 연구용으로 넘길 거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을 깨는 순간 상대편이 엄청난 군사적 이점을 얻게 된다. 모두가 이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다. 그 후 하루토는 밖으로 나가 싸우며 이 도시의 연결부를 스스로 잘라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밀어냈다. 어떤 강대국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발전해서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했다. 에렐프가 쇼코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누군가 그에게 쇼코가 지오르 대통령의 딸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이 일이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다. 이렇게 웃어본 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분리된 후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함선과 도시는 모두의 손에 의해 개조되었다. 어른이 없었기에 이곳은 거의 고등학생들에게는 천국과 같았다. 그들은 마음껏 즐기면서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독립된 도시처럼 보였다. 선거가 다가오자 아루스 정부는 하루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협상을 원했다. 그의 편이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르시아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힘이 전부라고 믿었기에 그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예전에 쇼코가 구해줬던 박사가 로봇이 있는 곳으로 와서 살펴보았다. 선생님이 보러 오자 박사는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겠다며 문을 잠가버렸다. 갑자기 그날 하루토가 관리하는 도시 전체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전기를 고치러 나섰다. 남자애들이 목숨을 걸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전기를 고치는 동안 여자애들은 쇼코의 독립 선언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다. 그 일로 자신들이 자립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여자애들은 언제부턴가 의존하는 삶에 익숙해져서 이제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했다. 하루토의 친구들은 다 같이 따라와 놓고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여자애들은 몸싸움을 시작했다. 쇼코가 진정하자며 노래를 부르자고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토도 말려야 했다. 다행히 아래에선 남자애들이 전기를 복구했고 위쪽의 팽팽한 상황도 해결되었다. 그들은 그 후 음악 공연을 열어 지오르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방송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한 뮤직비디오 덕분에 국민들은 그들을 더욱 열렬히 믿고 지지하게 되었다. 원래는 가족들에게만 보내려던 것이 지오르 국민들에게만 보내려던 것이었는데 온 세상이 보게 되었고 심지어 아루스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게 되었다. 그날 하루토는 친구인 루키노와 함께 도시 지하로 내려가 무언가를 확인했고 두 사람은 그곳에 그의 것과 같은 로봇이 더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는 이 기체가 조종사를 자신처럼 불사의 괴물로 만든다는 걸 알기에 루키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두 사람의 발견은 에렐프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루키노는
자신도 직접 조종하기로 결심하기 전 하루토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근처의 로봇에 올라탔고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하루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LF는 그녀가 이 로봇을 조종할 때의 위험성을 시험해볼 완벽한 실험체라고 생각했다. 루키노는 성공적으로 로봇을 기동시켜 하늘로 곧장 날아올랐다. 하루토는 그녀를 뒤쫓아가며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제 불사의 몸이 되었으니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원래 의지할 만한 제대로 된 가족이나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몇 명뿐이었으며 하루토가 그 중 하나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고백한 뒤 하루토를 껴안고는 사실 방금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며 그를 물어 몸을 빼앗았다. 선생님 겸 박사는 엔지니어로 키울 제자를 얻게 되었다. 루키노는 하루토의 몸으로 돌아다니며 여자애들에게 추근대고 온갖 장난을 쳤다. 루키노도 적합하다는 걸 알게 된 LF는 이 학교 전체가 자신의 계획에 이상적인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른 임무가 있었지만 A는 지휘관에게 이번 임무 참가를 금지당했다. 다음날 아침 하루토가 몸으로 돌아오자 남자애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가 남자애들의 아이돌인 루키와 수상한 관계라는 소문이었다. 그는 루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그녀는 하루토의 여동생 행세를 해서 그의 인기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루키를 돕기로 약속했기에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쇼코도 달려와 따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루토를 믿었다. 그의 계정이 해킹당해서 이런 헛소문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고 하루토는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하루토의 얼굴이 이미 무언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기에 그녀는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루키는 유명해지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자신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는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르시아군이 그들을 포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A로 가는 퇴로를 이미 봉쇄했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 위협받을 걱정 없이 점령할 수 있었다. 로봇을 출격시킬 때 그들은 기체가 2대인 것을 발견하고 연결을 시도했는데 나머지 한 대에 루키가 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로봇의 이름을 붙였지만 모두들 로봇이 한 대 이상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예전에 하루토보다 조종을 꽤 잘했다. 적들도 독립도시에 로봇이 한 대 더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루토도 재빨리 지원하러 왔지만 LF의 옛 동료들은 모두 정예였고 두 로봇이 근접전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거리만 유지하면 승산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 피가로의 함선이 Q에게 격추당해 학생들의 지원은 거의 없는 셈이었다. 한편 루키는 몇 번 화려하게 움직이고 자신이 불사신이라며 큰소리쳤지만 승산이 없자 주춤하기 시작했다. 하루토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돌격해야 했다. 전투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하루토의 짐이 되어가는 루키에게 질려버렸다. 쇼코가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지금 그녀는 무대 위에 있고 모든 관객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다며 그녀는 평정을 되찾고 관객이 부족하다며 전 세계에 방송해달라고 했다. 하루토는 그녀가 위험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조종하는 로봇의 능력을 활용해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피했다. 쇼코와 모두가 그녀를 응원했고 그녀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질 수 없었다. 지휘관에게 퇴각 명령을 받았다. 학생들의 독립도시는 잠시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락고로 돌아오자 학생회는 두 로봇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하루토는 로봇이 자신을 선택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모두가 하루토가 사용해야 한다고 표결했다. 오직 그만이 이 로봇을 이해하기 때문이었다. 선생님도 로봇을 점검하러 와서 학생회장은 어쩔 수 없이 떠났다. 그 후 하루토는 야마다가 훈련에 매우 열중하며 동기들을 압도하는 것을 보았다. 오직 로봇을 조종하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루토는 이것이 저주라 생각했고 아무도 이 저주를 겪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통제불능이 될까 두려워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후 소녀들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다.
쇼코는 야채 요리를 만들었지만 새까맣게 탔다 루키는 억지로 한 입 먹었는데 맛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단지 쇼코의 플레이팅이 엉망이었을 뿐이다. 갑자기 에렐프가 나타나 루키에게 이 도시의 개혁 계획안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주로 이곳을 군사화하고 이곳을 군사기지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거절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그는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긴급 시스템으로 모두를 가두고 자신이 이 도시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주변에 함정을 설치했지만 야마다는 식당에는 함정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곧장 기어 올라왔다. 루키도 칼을 꺼내 위협했지만 둘이서 한 사람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다. 하루토는 후배와 이야기하던 중 에렐프의 통신을 듣게 되었다. 자신을 부르는 방송이었기에 로봇을 타러 경납고로 향했다. 하지만 로봇에 들어가자마자 에렐프에게 붙잡혔는데 방금 그 방송은 그가 15분 전에 한 말이었다. 그는 하루토가 자신의 계획에 따르길 원했다. 훈련을 해야만 강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A가 에렐프를 데리러 이곳에 나타났다. 그는 에렐프가 따라오기만 한다면 자신을 따라와 오른팔이 된다면 용서해주겠다고 했다. 에렐프는 명령받는 것보다 명령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며 거절했다. A는 아까 하루토를 썼는데도 그가 살아있는 것에 놀랐다. 에렐프는 그가 자신의 조수라고 말했다. 하루토는 계속 저항하며 에렐프에게 모든 학생을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총을 겨눴고 선생님은 부엌으로 가서 모두를 구했다. 한편 큐는 어떻게든 이곳에 잠입해 소형 로봇으로 총을 난사했다. 그는 에렐프를 노리고 계속 총을 쏴 주변을 파괴했다. A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야 했지만 그 사이 그들의 군대가 도착해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하루토가 의식을 잃어 루키가 대신 출전해야 했지만 적은 전자부메랑을 사용해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대응책을 준비했다. 하루토는 깨어났지만 다리가 쇠막대에 꿰뚫려 있었다. 지금 잘라내도 회복할 시간이 없었기에 에렐프는 그에게 자기 몸을 맡기려 했다. 하루토는 자신이 죽으면 그도 사라지는데 괜찮냐고 물었지만 에렐프는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했다. 하루토는 재빨리 출전했다. 에렐프는 하루토에게 지시사항을 적어주었고 그는 그저 출전해서 따르기만 하면 됐다. 첫째는 부메랑을 조심하고 목표는 그것을 발사하는 총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조종사는 승부욕이 강해 항상 근접전을 원할 것이었다. 하루토는 상대가 도발에 넘어간 틈을 타 돌진한 뒤 뒤로 돌아가 총을 폭파시켰다. 상대편은 이 전투 방식을 보고 에렐프의 방식임을 알아챘다. 전략이 실패하자 그들은 또다시 후퇴해야만 했다. 한편 친구 이누즈카는 하루토의 몸을 찾았지만 그는 아까 하루토와 이야기하던 후배가 목숨을 잃은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한숨 돌리던 하루토는 에렐프의 주머니에서 한 소녀의 사진을 발견했다. 에렐프의 감정이 복받쳐 무의식 중에 눈물을 흘렸고 화면은 과거를 보여주었다. 이 소녀는 에렐프가 도르시아 수용소에서 탈출하려 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 군인들이 달려오자 그녀가 도르시아 공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에렐프는 재빨리 그녀를 인질로 삼아 군인들을 위협했다. 그 후 그는 깨어나 자신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계를 보니 이 도시가 6시간 후에 파괴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하루토에게 계약에 대한 답을 빨리 달라고 했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하루토가 이곳을 구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그 소녀의 죽음 소식이 모두에게 전해졌지만 이누즈카가 가장 괴로워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슬픔을 달래줄 수 없어 그저 경락고의 핏자국을 청소할 뿐이었다. 한편 A는 지휘관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자신의 잠입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다른 로봇오기를 발견했으며 이 기체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았다. 에렐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A에게 그를 데려올 기회를 한 번 더 주었고 실패하면 제거하라고 했다. 한편 학생들 쪽에서는 방금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쇼코가 해커 소녀를 구하러 가는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에렐프에게 묶여 있었다. 계획이 시작될 때부터였다. 로봇을 조종해 싸우고 싶어 했다. 한 명은 복수를 원했고 한 명은 더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돕고 싶어 했다. 야마다는 학생회장과 언쟁 중에 도르시아의 공격 경보가 다시 울렸다. 두 전사는 재빨리 출격했고 하루토는
어떤 적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두 척의 정예함이 전자포 두 문을 가지고 나타났고 그들은 지난번처럼 어리석게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그 사이 A는 다른 부대를 이끌고 지난번에 잠입했던 통로로 진입했다. 그는 항구에서 배를 탈취해 도시를 포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10분마다 더 깊숙이 포격하겠다고 선언했다. 100m씩 쏘겠다고 했다. LLF는 묶여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에겐 이미 계획이 있는 듯했다. 우주 밖의 적들은 결판을 낼 생각이 없고 그저 두 전사의 시간을 끌려고만 했다. 최대한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다. 이누즈카는 후배의 복수를 하러 갔다가 A의 부대와 마주쳐 꼼짝 못하게 되었다. 학생회장은 달려와 LF를 이용해 A의 부대와 협상하려 했지만 LF가 거절하자 쇼코가 달려와 그에게 하루토와 통신하게 했다. 그는 LF를 믿는다며 모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LF를 설득했고 LF도 스스로 밧줄을 풀고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모두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하루토에게 루키의 로봇을 지정된 좌표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안에서 일을 처리하면서도 하루토 쪽의 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루토에게 정확한 각도와 위치로 총을 돌려 최대 출력으로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정예부대는 하루토가 자기 기지를 쏜다고 생각해 그냥 내버려뒀다. 그 포격으로 물이 빠지면서 설치된 부메랑들이 전부 떨어져 나갔다. 물이 빠지면서 A가 조종하던 함선도 더는 포격할 수 없게 되었다. 루키는 Q를 처리하러 돌진했다. 풀파워로 발사한 후 움직이지 못하게 된 하루토를 공격하지만 L이 비행기를 몰고 와 도와주며 시간을 벌어줬다. 하루토는 다시 처음처럼 에너지 소드 기술을 사용해 함대 전체를 단번에 베어버렸다. L은 비행기가 격추된 후 표류하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 공주님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 L에게 주었다. 어머니가 머리카락은 여자의 생명이라고 가르쳤기에 그녀는 기꺼이 자기 인생의 절반을 L에게 준 것이었다. 그 후 하루토에게 구조되었다. 그는 하루토의 물은 성격이라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L을 구하러 오게 만들 것이라고 말이다. 사망한 그녀를 위해 온라인 장례식이 열렸고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명복을 빌었다. 하루토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L을 믿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L이 그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두 로봇은 도시 전체를 달 쪽으로 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L은 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훈련시켜 적의 공격 시 두 로봇이 모든 걸 감당하길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의 기술을 향상시켜 도움이 되도록 했다. 훈련 중에 갑자기 침입 경보가 울렸다가 보니 야마다가 침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로봇을 조종하기 위해서였다. L은 복수하려는 야마다가 가소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붙잡혔고 L이 설명했다. 이 로봇은 단 한 명의 파일럿만 등록할 수 있어서 등록한 파일럿이 무능하면 로봇 전체가 쓸모없게 된다고. 이 말을 들은 이누즈카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다. 쇼코와 하루토는 걱정이 돼서 몰래 지켜보았고 후배가 죽은 후 이누즈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들끼리의 문제니 서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이다. 경보가 울렸고 또다시 도르시아군이었다. 하지만 L이 개발한 덕분에 자기장 시스템이 방패 역할을 해줘서 도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는 또한 반경용 방어 포탑도 개발했다. 두 파일럿도 출격했고 적은 즉시 후퇴하며 둘을 유인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뒤쫓았고 그 사이 다른 함대가 갑자기 나타나 도시를 공격했다. 하지만 L은 아무 대책이 없는 듯했다. 모두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 방어막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정전까지 됐다. 이누즈카가 무언가 하려다 발견했는데 야마다가 몰래 로봇을 훔쳐 조종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최우선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다. 다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이누즈카는 그 사상에 흔들려야 마다의 자리를 뺏기로 결심하고 그를 주먹으로 쳤다. 날려버리고 로봇을 차지했다. L도 이누즈카가 가장 조종사로서 자질이 뛰어나기에 이럴 줄 예측하고 있었다.
비록 이누즈카는 여전히 하루토처럼 될까봐 두려워했지만 자신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이누즈카는 완벽하게 기체를 조종하며 출격했다. 두 개의 방패로 하루토를 향한 총알을 막아주었다. 두 친구가 정예부대와 근접전을 벌이는 동안 야마다가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해왔다 알고 보니 야마다도 멋대로 로봇을 타고 나와 함께 싸우고 있었다. 야마다의 기체는 근거리와 원거리 전투가 모두 가능했다. 두 개의 팔은 야마다의 큰 팔은 8개로 분리될 수 있었고 원래의 두 팔까지 더해 동시에 10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적의 전함은 아군이 맞든 말든 상관없이 중화기를 발사하기로 결정했다. 엘이 이누즈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앞을 가로막아 포격을 막아낸 뒤 적의 지휘실을 향해 그대로 반격했다. 세 척 중 한 척이 격침되자 남은 두 척도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 했다. 돌아오자 모두 이누즈카와 야마다를 다시 보게 되었다. 엘은 로봇을 무단으로 가져간 죄로 야마다에게 일주일의 벌을 내렸다. 하루토는 엘에게 달려가 다른 두 사람이 조종하게 놔둔 것을 따졌다. 그는 엘이 일부러 정전을 일으켜 이누즈카와 야마다가 로봇을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이누즈카는 하루토와 함께 싸우고 싶었기에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이누즈카는 그 후배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했고 지금은 자기 곁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후 엘은 로봇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박사를 찾아갔다. 이곳에 와서 교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박사는 지오르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은 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로봇의 파일럿이 되기 위해 존재하며 모두 군인이 되도록 훈련받는다고 했다. 박사는 지오르 정부가 두 초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함대 전체와 맞설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무기를 개발한 것이 꽤 인상적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룬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룬이란 정보 입자이며 모든 물질은 이 입자들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박사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이 무기를 사용하기에 특별히 적합한 대상들이며 모든 교사들은 그들을 감시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군인일 뿐이라고 했다. 이 로봇들을 조종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 소녀 형태의 AI는 단 하나의 로봇에만 탑재되어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하루토가 조종하는 로봇이라고 파일럿들은 다 같이 모였고 이누즈카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교사는 아루스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들은 달에 도착하면 국민들에게 공개 행사를 하길 원했다. 쇼코는 해커 친구를 찾아가 놀면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줬다. 4명의 파일럿은 자신들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최대 몇 번까지 빙의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이었다. 야마다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두 친구에게 들려줬다.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달에 도착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녀는 혼자서 모두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모두 함께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학생회장은 즉시 후보로 나섰다. 그는 여러 가지 개혁 계획들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 같은 난민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선생님도 선거에 참여하기로 했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 박사는 그녀가 잘할 거라며 자리를 떴다. 그동안 하루토는 엘리베이터에 부회장과 함께 탔다. 그녀는 하루토가 자신을 덮쳤던 날을 떠올리고는 츤데레처럼 굴기 시작했다. 사실은 매우 좋았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갑자기 하루토가 발작을 일으켰고 다행히 루키가 제때 와서 구해줬다. 그녀는 부회장에게 하루토가 그냥 흑심을 품은 거라고 속였다. 그녀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라고 모두가 걱정할까봐 하루토가 발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는 이 일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으며 영원히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루키는 그때가 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를 처리하겠다고. 그들은 나중에 쇼코를 다시 만났는데 그녀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은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쇼코를 대통령으로 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르시아 군대 측은 학생들이 도착하기 전에 공격할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달에 도착하기 전에 말이다. 이번에는 지휘관도 상부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 직접 출전해야 했다. 그날 오후 하루토는 쇼코를 찾지 못했다.
그녀의 친구가 오늘 오후 쇼코가 좀 이상해 보였다고 해서 쇼코의 절친은 이 일을 하루토에게 맡겼다. 그는 그녀를 찾으러 신사에 갔다가 그녀의 아버지가 암살당했고 현재 실종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쇼코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혼자서 묵묵히 싸워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끼며 쇼코의 아버지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일이니 하루토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울게 했기에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쇼코는 매우 고마워하며 하루토와 함께 싸우기 위해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출마 등록을 하러 달려갔고 친구가 이미 신청서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연설 시간에 맞춰 겨우 도착했다. 한편 하루토는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더 심해 보였다. 쇼코는 연설을 시작하며 모두 달에 도착하면 다 함께 학교 축제를 열자고 말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지만 아직 학생일 때 마음껏 즐기자고 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호응했는데 그녀가 축제가 열리면 고백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모두가 축제를 기대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 한편 하루토는 발작을 일으켜 루키를 공격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알려줬다. 한편 쇼코의 아버지는 도르시아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날 밤 쇼코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달에 가면 같이 맛있는 걸 많이 먹자고 약속했다. 달은 중립지대이므로 도르시아군은 그들을 공격할 권리가 없다.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루키를 만나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가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어 말을 꺼내지 못했다야 마다는 계속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었다. 박사가 로봇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쇼코의 친구들은 모두 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루키와 하루토도 그중 하나였지만 둘 다 참석하지 않았다. 오늘 두 사람은 바에 있었고 그 와중에 하루토가 음료기계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루키는 쇼코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보고 휴대폰을 숨겼다. 하루토가 사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쇼코는 답이 없자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비록 그녀는 축하 메시지를 받았지만 친구에게서 말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타자를 치는 대신 음성으로 메시지에 답했다. 모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쇼코는 이 사람은 쇼코가 새로 사귄 친구 아키라는 학생회장의 여동생으로 회장은 쇼코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해하며 자기 동생을 사회로 끌어내려 하지 말라고 했다. 쇼코는 사과하며 아키라가 밖에 더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키라는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사회에 대한 공포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밖에 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켰다. 루키는 아무도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아 항상 외로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 한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루토는 그 마음을 이해한 듯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모두 전투태세로 전환해야 했다. 적군은 로봇들의 에너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끈 뒤 총공격을 할 작정이었다. LLF는 도시 전체를 달 쪽으로 직진시키고 모든 방어막을 그쪽으로 집중시켰다. 전사팀은 길을 막으라는 임무를 받았다. 하루토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LLF는 그대로 버티라고 했다. 적이 모든 병력을 모아 추격하고 있어 궤도가 거의 일직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토의 필살기가 정확한 타이밍에 사용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후 LLF는 수많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책을 적었다. 그리고 학생회장에게 지휘를 맡기고 자신은 쇼코를 따라갔다. 도르시아군이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연결되자마자 그들은 쇼코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으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잠시 후 그녀 아버지의 위치가 적진 한가운데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만약 하루토가 필살기를 사용하면 그는 도르시아 군대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루토는 에너지를 충전하기 시작했다. 쇼코는 이전의 위협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건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쇼코에게 로봇을 넘기고 자신들에게 잡혀 다른 곳으로 끌려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아버지와 친구들은 안전하겠지만 그녀를 믿었던 지오르의 국민들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녀의 어깨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자 아버지가 딸을 격려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대통령이 된 것이 기뻤다고 말했다. LLF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총을 들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딸이 성장한 모습을 보니 자신은 후회가 없다고 했다. 하루토는 에너지 충전에 성공했고 적군의 4분의 3을 쓸어버리는 파괴적인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적의 정예부대는 도시 아래에서 드릴로 직접 공격하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로봇 경납고에 침투하여 표면을 향해 직접 뚫기 시작했다. 박사님은 학생을 보호하다 부상을 입었다. 하루토는 루키에게 자신을 데려다달라고 부탁하고 밖은 라이조와 이누즈카에게 맡겼다. 학생회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쩔 줄 몰랐다. 에렐프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 지휘관인 케이는 에렐프를 가르친 사람이었기에 그의 실력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루키는 하루토를 데려와 쇼코를 구하는 임무를 맡겼지만 그는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돌아섰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말하려 했지만 지금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전쟁이 끝나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지만 그는 쇼코의 사람이라며 거절했다. 하루토는 안으로 들어가 에렐프에게 연락했다. 그는 쇼코를 격려하고 그녀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다. 에렐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토를 만나기로 했다. 쇼코는 그에게 아버지에 대해 하루토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죄책감을 느낄 게 뻔했기 때문이다. 드릴은 이제 1시간 후면 표면에 도달한다. 드릴 주변의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있었다. 에렐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 계획의 배후에 케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는 유일하게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학생회장은 쇼코에게 전화해 자기 동생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1시간 후면 드릴이 아키라가 숨어있는 학교를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키라가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그렇게 사회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아키라는 그 말을 엿듣고 오빠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 에렐프는 로봇의 엔진에 숨어 기습 공격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케인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밖에서는 정예 부대가 무기를 가열하여 로봇을 과열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계책을 세웠다. 케인은 에렐프의 마음을 읽고 이 로봇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에렐프도 공격에 가세했지만 케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밖의 모든 로봇들은 차례로 과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케인이 너무 압도적이자 하루토는 에렐프가 도망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케인을 붙잡았다. 그가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렐프는 아드라이에게 붙잡혔고 그는 에렐프를 잡으면 그의 눈 하나를 뽑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혁명을 지켜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때 아키라는 쇼코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쇼코는 친구이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는 도중 드릴에 부딪혀 근처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아키라는 두려움과 친구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다. 한참을 고뇌한 끝에 그녀는 쇼코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뛰쳐나갔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로봇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종석에 올라탔다. 덕분에 쇼코를 구할 수 있었고 드릴도 막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무기를 꺼냈다. 그녀를 막으려던 전투 로봇도 해킹당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렐프와 하루토 둘 다 탈출하도록 도왔다. 둘은 함선으로 돌아왔고 에렐프는 케인이 너무 위험하니 즉시 격추하라고 했다. 하지만 수많은 총알을 맞고도 그는 살아남아 파손된 로봇으로 날아가 조종석에 앉았다. 그는 어떤 돌 같은 것을 사용해 로봇의 팔다리를 재생시켰다. 에렐프는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학생들만이 이 기체를 조종하도록 개조되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그가 우주 조직에 속해 있다는 열린 결말을 보여준다. 그리고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즌2가 나온다면 기대해보자.